일반적인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초기 계획안을 작성해서 서로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계획안을 다듬어가서 확정하면 CC 설계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바로 에너지에 대한 그 진단을 먼저 한다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집을 지어놓고 한 2년 정도 살아보면은 이 집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성능 가진지는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짓고 나서 결과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게 짓기 전에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는 게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이 투입이 더 되더라도 에너지가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을 잔뜩 많이 넣는다고 에너지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열은 그 적정값이란 게 있어요. 그 적정값을 도달하고 나면 더 단열재를 두껍게 해도 에너지가 굉장히 아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의 단열재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 패시브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이 PHPP 에너지 계산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공 과정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설계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PHP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이 위치한 그 기후 데이터, 그리고 그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 그리고 1차 에너지에 대한 계산들을 전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서 패시브하우스에 관련돼서 그 많이 소개되었던 창호에 대한 사이즈나 아니면 환기 장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기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패시브하우스 PHPP 계산 도구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에너지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PHPP 에너지 계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설계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또 다시 이 에너지 계산을 하기 위한 그 수치를 뽑아내기 위한 도면을 별도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에서 아주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남쪽에 벽면의 면적이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에 창호 면적이 얼마인데 그 창호에서도 창틀이 얼마고 유리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그 창이 벽에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가 있거든요. 그런 아주 미세한 값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입력을 정확하게 했을 때만이 실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하고 같은 그 계산값이, 그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해버리게 되면 뭐 대략적인 값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주 정밀한 값이 안 나오고, 이 값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에서의 어떤 열이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재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값을 계산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라고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생각했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계산해보고 실제 지어진 건축물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 그런 다이나믹 검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부분입니다. 또 인증할 때는 이 과정을 하지 않고서는 인증이 되지 않고, 독일에서도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값과 건축물의 그 부합 여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패시브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얼마로 돼 있어요? 밑에 기초, 아래는 지금 아래 바닥 두께? XPS는 지금 150으로 해야지 맞아.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나올 것 같아. 기초가 150으로 와서 70으로 왔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쪽 마감을 유리해서 교수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제 50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 그럼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지금 12.8이 나온다 했잖아, 난방 수요가. 지금 13.98? 현재가? 현재가.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바꿔봐봐 한번 수치를 지금. 측면 단열재를 무슨 얘기는 70을 단열재 70으로 50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그럼 14. 잠깐, 그 다음
그러면 조금 차이 나네. 별 차이 없네. 근데 그걸 만약에 이게 없애봐. 0으로 해봐봐 한번. 측면 단열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 단열재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한번 0으로 해봐봐. 0. 자, 그때 베리피케이션은 봐봐. 그러면 됐어? 여기도 없을 거고. 아, 다 바꿔줘야 되구나. 콘크리트만 있는 경우니까. 그렇지. 19. 됐어? 14.9. 14.9가 된다고? 측면 단열 안 해도? 14.9. 그 다음 기초 XPS 그 150mm. 자, 그것을 일단은 0으로 한번 가볼까? 기초를? 바닥을 0으로? 0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려고. 26. 26리터니까 엄청 26.7. 기초 안 했을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이제 3리터 하우스는 뭐 되긴 하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그 기후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진주로 잡았지. 자, 기후 데이터를 만약에 전주 클라이밋 데이터를 지금 진주가 아까 13.98 정도였는데 전주 데이터를 한번 전주로 가면 15.6이 나오거든. 14.9에서 15.6 15.6. 그러면은 이제 1.5 만약에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가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파시바우스를 인정받는 게 목표니까 이제 지금 좀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지. 이제 독일 PHI에서 만약에 이걸 그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왜냐면 위도상 구례가 좀 더 높은가? 진주보다는 높잖아. 높지. 그러니까 그 위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클레임이 생겼을 때에 대한 우리가 여유치를 주자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진주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서울이 있었고 전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의 기후와 전주 기후만 해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패시버스를 짓는다 그러면 단열재 값이 굉장히 두꺼워져야지만이 1.5리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주만 해도 단열재가 좀 더 줄어들어도 1.5리터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주로 순천 또는 구례 이렇게 남부 지역은 전주보다도 더 기후값이 좋거든, 유리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주값을 적용해서 패시버스를 짓게 되면 과설계가 되겠죠. 과시공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PHI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기후값을 주라 했더니 이제 순천으로 만들자라고 가까운 진주나 순천은 비슷해요. 그래서 진주 데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진주 데이터를 입력하면 패시버스를 짓는 데 있어서 단열재 값을 더 하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구례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순천에서의 위치하고는 다르게 지리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기후 데이터의 경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기후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의 고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기후의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 부분들이 PHP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례 프로젝트에서 건축주분이 말씀하셨던 뭐 에어컨을 최소화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쾌적한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값도 PHP에서 계산해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창호라든지 아니면 쉐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냉방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높일 것인지, 그 다음에 북쪽 창, 윈도우에서 북쪽에 창호가 지금 아까 그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가 지금 뭐 그 지리산을 보기 위한 조망에 대한 창호였다면 열어봐 한번. 이 2개. 이 2개가 다 이제 그건데 지금 0.9에 0.6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2개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폭을 1.2로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폭을. 왜냐면 조금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야. 지리산이 이렇게 있는데 좁은 창으로 보는 것은 너무 가까이서 봐야 되지만 이게 좀 이렇게 1.2면 될까? 1.2에 900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때 아까 원래 14.9였죠. 저희들이 수치를 자꾸 바꿔보는 것들은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단열재보다 더 높게 단열을 했을 때 에너지 성능의 변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여기서 나오면 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줄였는데 에너지 성능이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럼 우린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막 많이 넣자가 아니에요. 아주 경제적인 설계, 합리적인 설계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정확한 값을 해보는 것도 있고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얇을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덜 투입하고 좋은 성능 구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성비 좋은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보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PHPP를 지금 작성했지만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의 PHPP입니다. 이 다음 설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디테일이. 그러면 그 디테일이 반영이 되어서 또 수정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 과정에서 또 조정이 이제 혹시라도 현장 상황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또 그것을 PHP에 반영해서 최종적인 PHPP의 최종 값을 독일 PHI로 보내야지만이 거기서 검증을 통해서 인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HPP는 지금 시작 단계이고요. 계속 앞으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